매달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스터디셀러 중에 하나인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이 트렌드 코리아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 책이 벌써 나왔군요. 해마다 이 트렌드 코리아에 대해서 또 다뤄주고 계신데요. 이 책이 창업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창업을 할 때 제가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시장이 있는가.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은 결국 소비자의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일입니다. 예.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내년도 소비 흐름을 예측하는 보고서형 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창업자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열리고 어떤 위험을 닥칠지 미리 알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년 대한민국의 소비시장 흐름과 트렌드를 정리하고 또 제시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내년도 또 소비의 흐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 볼 수 있겠군요. 이 책을 창업하는 분들은 그렇게 소비 흐름을 예측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트렌드 코리아 언제부터 출간이 된 건가요? 2008년부터 매년 출간되고 있습니다. 서울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진이 설문, 인터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필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기관이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하는 지침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매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이번 2026년 판에서는 어떤 주제들 다루고 있나요? 네,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년도 메인 슬로건은 호스 파워입니다. 이 책은 2026년이 AI 대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말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인간이 결국 승자가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5년도의 시장 흐름을 되짚으면서 내년도의 이제 트렌드는 AI 대전환의 시대다 하면서 이제 소비 트렌드를 예측을 해줬는데요. 내년도의 메인 슬로건이 홀스파워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홀스파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2026년은 말띠해입니다. 예. 말의 힘과 속도를 상징해 호스파워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겁니다. 이는 단순히 강하게 나아가자는 의미뿐 아니라 10대 트렌드의 키워드를 앞글자를 모아서 만든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를 관통할 소비 트렌드를 이제 10개 키워드로 꼽았는데 그 10개 키워드의 앞글자를 따서 홀스파워라는 슬로건으로 만들었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제가 항상 진짜 대단한 게 어떻게 이 말을 만들지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고안한 것 같은데요. 이 책의 구성을 좀 짚어드리자면 네.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난해 트렌드 성과를 검토하고요. 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는 2026년 시대 정신과 핵심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 10대 키워드를 통해 소비자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창업자에게 특히 유용한 부분이 바로 이 키워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의 시장 흐름을 특징을 정리를 하고 이제 내년을 관통할 소비 키워드들을 제시해 주는 건데요. 특히 소비 시장의 인사이트를 얻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0가지 소비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먼 인 더 루프인데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자, 좀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루프 위에 휴먼이 있다. 네. 그러니까 옥상 위에 인간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좀 어려운데 이건 AI가 많은 일을 해도 반드시 인간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에도 불이 났죠. 예. 그랬더니 기계가 전부 다 스톱을 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AI를 맹신하면 오류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검증과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메시지죠. 네, AI가 굉장히 또 뜨거운 이슈인 만큼 내년도 소비 트렌드에서도 이 AI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여기서 하는 말은 결국 최종 검증과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개념을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AI가 작성한 보고서나 홍보 문구를 그대로 쓰지 말고 반드시 사람이 검토해야 합니다. 또 직원 교육을 통해 AI 결과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 신뢰성을 잃지 않고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필코놈인데요.
필코노미. 이건 어떤 개념일까요? 필코노미 그러니까 딱 필이 오지 않습니까? 예. 필하고 이코노미가 합친 말입니다. 이제 소비를 움직이는 핵심은 기능이 아니라 기분이라는 겁니다. 그 가심비란 말 있잖아요. 네. 그 말도 사실 이 책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제품보다 자신의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따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 핸드폰을 고를 때라든가 아니면 만화를 고를 때 같은데 어떤 합리적 이유로 그걸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갖고 싶은 걸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필코노미를 잘 이해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기분이 곧 돈이 된다라고 설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를 떠나서 요즘 소비 트렌드는 내 기분을 좋게 하는데 좀 쉽게 돈을 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소비자들의 좀 기분을 좋게 하는 마음을 움직이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필코노미 매장에 적용하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고객이 딱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명, 음악, 향기 같은 요소가 소비자의 만족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품은 물론이고 공간과 경험을 통해 감정적 가치를 주는 게 핵심인데요. 저희 서점에도 오는 손님들한테 물어봐요. 왜 오시냐고. 네. 그러면 책을 사러 오는 건 오는데 여기서 나는 향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책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오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조금 더 내가 기분 좋아지는 환경에 가는 게 또 요즘 소비자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신조어를 굉장히 이 트렌드랑 접목해서 잘 만든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도 살펴볼 텐데요. 이 세 번째 키워드는 제로 클릭입니다. 제로 클릭.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해서 클릭을 하면서 합니다. 근데 요즘은 클릭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다 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글 쓸 때 막 키보드로 치고 뭐 마우스로 고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쭉 치고 수정만 딱 합니다. 이런 검색이나 클릭 없이 AI가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구글 검색의 절반 이상이 클릭 없이 끝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행동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죠. 네. 소비자가 검색을 많이 할 때는 이제 검색 광고도 굉장히 많았는데 검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광고 방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로 클릭 시대에서 소상공인들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상품 페이지를 Q&A 형식으로 만들어서 AI가 쉽게 인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요즘은 그 FAQ라고 그러죠. FAQ를 만드는데 그게 없어지고 인공지능한테 챗봇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또 음성 검색으로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문구를 준비하고 리뷰 관리나 단골 데이터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데 요즘에는 개인이 가게에서도 그 고객 관리를 그 인공지능한테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법천자문 책을 49권을 사가신 분이 50권을 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그분을 찾는 거예요. 얘가 인공지능이 찾아서 다 문자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데도 많습니다. 네. 고객 관리에도 AI를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군요. 네 번째 소비 트렌드 키워드는 레디코어입니다. 레디코어. 레디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레디코어가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태도입니다.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자금, 메뉴 전환 준비, 복수 유통 채널 확보 등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먼저 창업을 할 생각이면 먼저 운영비 3에서 6개월치 비상자금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온오프라인 두 가지 채널을 병행해야 되고 상품 전환 플랜을 준비하고 또 재난 공급 찾을 시 대응 매뉴얼 이런 준비를 하고서 창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레디코어라는 것은 실패할지도 모르는 어떤 불확실성에 시간이나 돈을 쓰는 대신에 좀 치밀하게 이 상품이나 소비에 대해서 미리 찾아보고 그 뒤에 이제 소비를 하면서 굉장히 준비하려는 소비 습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 원칙이 폐업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감당할 수 있어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를 살펴보죠. 다섯 번째 키워드는 AX 조직인데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상당히 X가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AI 트랜스포메이션 조직의 약자입니다. AI가 들어오면서 기업 조직이 수평화되고 프로젝트 단위까지 유연하게 움직이는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부터 실무자까지 AI 활용 역량을 필수로 갖추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건 창업과 또 어떻게 좀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창업을 할 때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했던 일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서도 AI한테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통화를 했을 때 AI가 대신 응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찾으러 왔을 때 AI가 대신 답변해요.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그러니까 직원 없이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섯 번째 키워드는 픽셀 라이프인데요. 픽셀이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에서 최소 단위를 픽셀이라고 하죠. 픽셀 라이프는 어떤 의미인가요? 자, 예전에는 어디 여행 가려면 1년치 계획을 세워서 쭉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어느 날 떠나고 싶다. 그러면 날짜 찍어서 바로 갔다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긴 여행보다 짧은 원데이 클래스, 소형량 체험 제품이 인기를 끄는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들이 활용하려면 옛날엔 1인분이 잘 안 나왔어요. 간식도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미니 메뉴냐, 테이스팅 세트, 원데이 클래스 같은 소단위 상품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고객들이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소 단위 픽셀처럼 뭐 하루 체험인 원데이 클래스나 1인분처럼 최소 단위 어떤 소비 패턴을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다면 단골을 모으는데도 이제 내년에는 소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선정한 10대 키워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곱 번째 키워드는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소비자들이 가격 구조를 해석해보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구매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큰일 난 데가 있죠. 울릉도하고 다대포항. 거기 SNS에 불친절하고 바가지 씌운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가격에 대해 이해를 못하면 처벌을 받을 정도로 지금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한 단순히 싸다고만 해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비싸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죠. 보면은 그 오마카세라고 그러잖아요. 한 끼에 몇십만 원씩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몇 달을 기다려서 갑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 가격인지를 설명해줘야 소비자가 신뢰하고 소비를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져서 가격을 정말 분석하고 납득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의 이유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원산지나 재료, 제조 과정 같은 가격의 이유를 투명하게 알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산 밀 사용이나 장작불 조리 같은 문구를 넣고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그 공장에 만드는 장면을 요즘 같으면은 그 동영상으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 매장 안에서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보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프라이스 디코딩, 제품의 이 가격 구조를 파헤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창업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왜 이 가격인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키워드인데요. 헬스 인텔리전스 HQ,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이번에도 용어가 좀 어려운데 헬스 인텔리전스 HQ는 이 용어는 건강을 단순히 상태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관리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본다는 개념인데요. 지금은 휴대폰 말고도 이렇게 우리가 와치를 차고 나서 그게 이제 매번 이제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대하는 수준도 높아졌다는 방증이죠. 창업에서 이 개념을 나만의 경쟁력으로 접목시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음식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메뉴에 칼로리나 성분, 알레르기 정보를 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맛도 맛이지만 음식에 대한 신뢰가 확 높아지겠죠. 또 만약 가능하다면 전문가 인증을 붙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객들이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지능이라고 해서 HQ, 건강정보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녹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식을 판매할 때도 특별히 칼로리나 당 함량 같은 거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표시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창업에서 경쟁력을 갖춰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아홉 번째 키워드는 1.5가구인데요. 1인 가구도 아니고 1.5가구.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자, 1인 가구와 전통적 가족의 중간 형태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생활의 일부를 공유하는 형태로
독립성과 공도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생활 시장 단위를 말하는데 이게 왜 생겼냐 하면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방만 나눠가지고 이제 쉐어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생기다 보니까 1.5 가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1.5 가구를 겨냥한 창업 아이디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즘 많이 얘기되는 공유 주방이라든가 코워킹 스페이스가 대표적인 예고요. 또 소형 제품과 공동 구매 서비스를 1.5 가구를 겨냥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는 개인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유망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6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 마지막 단어인데요. 근본이즘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뭐이즘이라고 하면서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근본이즘이라고 하면 뭐 근본을 주요시하는 현상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진행자가 정확히 이해하셨는데 요즘 디지털 가짜가 많아지다 보니 점점 진짜와 원조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젊은 층 사이에 오히려 전통, 수제, 장인 정신 같은 게 각광받고 있어요. 이게 다시 경쟁력이 되는 흐름이라고 보면 되죠. 네, 전통이나 뭐 장인 이런 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트렌드 매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매장 내에다가 이제 플레이를 딱 틀어주는 거예요. 전통 제조 방식, 지역 재료 사용, 창업 스토리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십 년이 됐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소량 한정판 전략이나 오프라인 체험도 고객에게 진짜 경험을 주는 체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의 소비 트렌드를 통해서 내년도의 트렌드를 미리 예상해보는 스테디셀러 트렌드 코리아를 통해서 2026년도의 10대 키워드 미리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5는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가치를 짚어줍니다. 슬로건인 호스파워처럼 속도와 힘을 내는 것은 기술, 특히 AI가 담당합니다. 하지만 방향과 품격은 인간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AI 위에 인간이 활용함으로써 나머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창업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조언의 말씀 있으실까요? 이 책을 시리즈를 보면서 느끼지만 변화에 대해서 언어를 만드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결국 2026년은 AI가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감성과 진정성이 차별화가 되는 해입니다. 창업자와 소상공인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마지막 순간에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즉 속도는 AI에게 맡기고 방향과 품격은 사람이 잡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변하는 소비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내년도의 트렌드를 예측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